게 세 번째 제가 이제 질문 토픽인데 이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 뭐 채권 시장 여러 개 다 이제 영향을 주는데 지금 이제 미국도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지금 이성수 대표님 생각하신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인사이트를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버티기 모드로 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게 한 거의 한 8개월 되는 것 같아. 7, 8개월. 작년 12월부터 12월 본격적으로 버텼죠. 11월, 12월부터 6개월 됐잖아요. 네. 그럼 버틸 사람 다 버텼고 못 버틸 사람은 못 버틸 상황이 거의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가 바로 오른 건 맞는데 이미 올랐잖아요. 네, 올랐습니다. 버티기 모드 들어간 거고 더 많이 오를까에 대한 불안한 심리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미국 물가 수준 때문에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 금리가 너무 인상이 돼서 네.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을 염려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버티기 모드는 이제 또 이제 진행이 됐고, 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못 버텨갖고 금매를 만들어낸 사람은 이제 많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데 주가도 막 급등락을 현재 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네. 2,550까지 갔다 2,600 지금 70까지 올라가고 막 네. 하고 이거 버티기 돈 있는 사람과 돈 못 버틴 사람들이 힘겨루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힘겨루기가 막판으로 가고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유가도 150달러까지 갔다가 100달러 떨어졌고 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네. 이게 결론이 나면 네. 결론 전 날 걸로 봐요. 이미 날 걸로 보고 그러면 이제 아마 러시아가 제가 이것도 맨 처음에 여기한테 얘기했는데 저한테 얘기하셨죠. 네. 결과적으로 네. 돈바스는 러시아가 먹고 네. 러시아 이제 전쟁은 종료될 것이다라고 네. 제가 이미 한 3개월 몇 개월 전에 얘기했죠.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네. 그 형태를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푸틴이 바로 죽든지 아니면 돈바스 포기하고 이게 가든지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물가 상승도 심상치 않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 상승이 좀 심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또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금리를 갖다 인상을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제가 짧은 지식으로 물가라든지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짧게는 올 연말, 내년 초까지 보고 있고요. 조금 길어진다고 하면 내년 뭐 하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경제인데, 네. 이제 벌써 우리가 그 경제가 안 좋다 한 지가 꽤 됐어요. 계속 옛날부터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작년 뭐 재작년에는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았죠. 좋은 데는 너무 안 좋은 정말 안 좋았어요. 그거는 일부고 네. 코로나 때 돈 번 사람도 많이 있어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배달업종 많이 벌었고. 네, 많이 벌었죠. 뭐 기업들도 삼성주자 같은 데도 이익 계속 많이 나고. 네이버라든지. 그래요. 거기 다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때는 별로 없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했지. 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요라고 하는 건 자영업만 있었지. 자영업에서 일로서도 또 경기가 좋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경제는 잘 돌아갔어요. 부동산도 매매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부동산도 돌았고 뭐도 돌고 돌았어요. 경제는 돌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도 경제 한 축이었는데 요새 그 사람들 돈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즘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경제를 돌리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보다는 뭐 자영업이 힘들다 이런 게 많았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돈을 벌었고 엄청. 근데 이제 이런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온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벌써 이제 좀 있으면 1년이 되고 내년 되면 1년 되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사이클상 한 2년 정도 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는데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 경제 위기 왔을 때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럴 때는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들이닥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각국 중앙은행에서도 관리 들어가고 그래서 예상치 않은 경기가 급속도로 하강되는 상황은 지금은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리는 금리라든지 또 다른 이런 부분도 이제 물가 같은 경우 저도 어저께 맥주
옛날에 한 4잔 먹었는데 네. 3잔은 줄리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아. 이만큼 이렇게 안 쓰면 그렇죠. 이게 물가가 높으면 네.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가 이제 그 물가가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는데 이제 먼저 선행되는 게 기업이 이렇게 내가 4잔 먹고 3잔 먹으면 기업들이 수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 말한 삼성전자나 내가 말한 삼성전자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얘기는 반도체 경기 사이클도 있지만 전반적인 경제 사이클이 물가 때문에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해요. 근데 그 기간이 저는 지금 인위적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 다시 인위적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길면 내년 하반기, 짧으면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자산 가치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지금이 2006 주가 지수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진짜 급락이 있다. 잡는 게 원래는 부동산 사는 거는 또 이렇게 안 좋을 때 급락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죠.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안 하죠. 안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용기 내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맞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도 2,660, 70 하는데 뭐 한 번 정도는 다시 2,600 밑으로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옛날에 저 2,500까지 봤는데 사장님 2,500.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버티기 모드를 잘 진행을 해서 2,600 무너지면은 이때는 뭐 그렇게 들어가도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꼭 참고하십시오. 2,500까지 저는 보고 있는데 2,500에서 2,600 사이 내려오면 그게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분산 투자. 그렇죠. 그다음에 저걸 해야죠. 가치 투자. 분할 매수 안 하시면 난리 납니다.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말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인상과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정부가 시장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게 이게 더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그냥 시장 자체적으로 놔두는 게 나은 건지.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개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개입을 하는데 어저께 50조 풀었잖아요. 그것도 개입이에요. 정부가 그것도 개입이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정부가 개입하면 비판하고 시장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그거는 어떨 때는 원래 기존은 시장에 놔둬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있어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50조 지원 받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통해서 이게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헌법적 권한인가에 대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하고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간접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나중에 세금 부담 늘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메꿔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헌법적인 권리인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자영업으로 가서 보시면은 되게 웃기는 현상이 뭐냐. 이거 옛날부터 저도 예측을 한 건데 내가 버티기 모드 얘기했잖아요. 자영업에서도 폐업 안 하신 분은 다 돈이 있어. 사업자 등록증 그대로 놓고. 버텼어. 버틸 수 있는 사람 다 버텼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버텼든 빚도 능력이니까 어떻게든 버텼어요. 그 사람들은 다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구제해줘야 될 사람들은 못 버텨서 폐업한 사람들이 그 사람 돈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그냥 급격하게 뭐를 해버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버틴 사람들만 지원을 받았고 버틴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옛날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비합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텼다 못 버텼다가 뭐냐면 그게 시장 논리예요. 코로나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게 버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시장 논리고 못 버틴 사람이 폐업하는 게 시장 논리고 그 못 버틴 사람을 지원하는 게 정부 정책이어야 되는데 못 버틴 사람을 지원을 안 하고 버틴 사람을 지원해요. 공무원들은 또 정부에서 만들어낸 지침대로 가고 그러니까 시장 논리라고 하는 게 내로남불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말 이 내로남불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정책도 그것도 시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환율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환율 개입을 했거든요. 중국은 시장이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입을 옛날에 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정부가 달러 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율에 개입을 못 해요. 정부가 우리나라가 달러 갖고 조작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완전 시장이야. 금리는 조절하잖아요. 금리 조절하는 건 시장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요번에 50조 푸는 것도 시장이 아니야.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그런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시장과 정책은 절묘하게
서로 보완관계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보완관계가 아니고 정책만 남발을 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이 잘 먹히면 좋은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정책이 실패를 하니까 정권도 날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코로나라고는 비상 시국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만 내세우면 시장 논리만 내세우면 언젠간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도 우리가 이 마스크 꼈잖아요. 안 끼고 있잖아요. 죽을 사람 냅둬서 다 죽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시장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책이 들어가는 거, 마스크 끼라고 정책이 들어가는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경제도 냅두면 있잖아요. 알아서 격리도 해결되고, 부동산 다 해결돼, 언젠가는. 근데 그렇게 하면 중간에 피해자들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이 들어갈 수가 없고, 똑똑한 놈이 들어와서 정책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정책도 누더기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욕망이 요 사단이 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복지부동하고 있고. 네. 네.